안녕하십니까. AWC 한국인회 대표 허영구입니다. AWC 일본 연락회의 6월 전국 순회를 축하드립니다. 아베 정권의 탄압으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더더욱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이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탈핵운동에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정세, 또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 그리고 탈핵운동에 대해서 정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최고 존엄을 건드린 데 대한 응징조치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군사조치가 예상되면서 이 남북 간, 북미 간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4.1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철수 등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 설치, 남북 교류 위한 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동안 실시해오던 한미 군사 훈련도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북미 간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부분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이유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소파 협정, 전시작전권이 미국 관할하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인도주의 식량 지원 등 이 여러 가지 남북 교류 문제조차도 미국의 대북 제재 범위 안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가 실제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배치, 미국 전략무기 도입, 한미 군사훈련 재개 등 북한이 봤을 때는 4.17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 다시 남북 간의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300석 중에서 167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의 수로는 3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은 55대 45, 10%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로는 66대 34,
약 2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본 역시 아베와 자민당 정권이 의석수로는 다수당이지만 실제 국민의 지지가 매우 낮은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의석을 얻게 됐는데 그것도 300석 중에서 6석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원구성부터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면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을 보면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1, 2%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이 지지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53% 수준으로 최근에 하락했고 제1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1%, 제1야당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8%입니다만 향후에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권력형 비리 수사, 코로나 사태,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여야의 정치 세력 간 균형 관계 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코로나 재난 사태로 말미암아 OECD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여러 통계를 보면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1.8%를 기록해서 OECD 예상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차, 2차, 3차 추경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20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0.4%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저성장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100만 원 기준으로 14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벌 등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20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아주 불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불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2,700만 명 중에 2월 대비 5월 현재 취업자가 87만 명이 감소했고 5월달 실업급여도 사상 최고치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일시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3월달에 163만 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무급휴직, 일시휴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자 중 절반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해고 실업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20, 30대가 특히 높습니다. 20, 30대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산업재해는 그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산재 사망자 수가 58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20일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 행동을 통해서 죽음과 해고를 멈추는 40리길 걷기 등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핵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실제 수명 다한 고리 1호기 활성 1호기를 폐쇄했습니다. 마치 탈원전 공약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핵발전소보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제는 핵발전소가 핵발전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핵발전소 수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및 저장 시설 또 지금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얘기하면서 핵발전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핵운동, 환경운동가들 다수가 현 정부와 관련 단체에 편입에 들어감으로써 탈핵운동은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AWC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핵폐기를 위한 정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단체와 개인들이 어렵지만 탈핵운동, 반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국 핵발전소 4곳에서 오체 투지 행동을 벌였습니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라는 요구를 내걸고 오체 투지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서울에서 핵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하는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민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AWC 동지들이 노동자 민중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또 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끝내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6월 AWC 일본 연합회의 순회 집회가 성공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